네, 안녕하세요. 종로아리부입니다. 네, 오늘 손평축제비 한용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그 손해평가사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대한 개요. 네, 지금 1차가 3과목, 2차 이제 2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법과목이 2과목, 우리 농작물과 관련된 농학개론 중에서 재배하고, 그다음에 원예작물학, 이런 거 좀, 학술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을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25문제씩 해서 총 75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할 때 60점을 넘겨야 되겠다, 평균. 여기 네.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재배학 원예작물학보다는 상법이나 농업재해법령에서 고득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80점 이상만 득점하면 재배학 원예작물학은 10문제만 맞아도 1차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과목이 득점하기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사지선다이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과 실물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교재는 사실 우리 업무 방법서가 기준이 되는데 둘은 서로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과목에 가깝습니다. 근데 출제를 1과목에서는 그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가로넣기 뭐 이런 그 내용 숫자 암기하고 있는가 여기 포인트를 둔다면 2과목에서는 보험금 계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보험금.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2과목에서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을 연계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과목을 모르면 2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2차는 2과목이 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 득점은 어차피 10문항씩 나오는데 앞쪽 2차 1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내가 외우는 대로 이거 득점할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비중은 낮으니까. 어쩌다가 보험금 내는데 그래서 2차를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아주 간략한 문제만 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시면 나머지 어때요? 부담이 확 줄겠죠. 왜? 40점만 맞으면 되니까. 절대평가니까 평균 그렇지. 60 넘기면 되니까. 평균 60점.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1과목과 2과목에 초점을 두시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에 중점을 두셔서 득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노력한 만큼 됩니다.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느냐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 1차 세 과목이랑 2차랑 이게 연계가 되나요?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상법 보험편하고 농업재해보험령은 D2차에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모르면 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보험금이 뭐냐, 보험료가 뭐냐 이게 나오는데 기초 지식을 1차에서 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작물의 특성을 모르면 왜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배학 원예작물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이제 밑거름 작업을 하는 거름 역할을 하는 거고요. 2차에서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식재료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평가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차랑 2차랑 같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서 쭉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서로 그러니까 2차 공부한 게 1차에도 도움이 되고 1차 공부한 게 2차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연계해서 바로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은 이제 1차는 6월 초에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3개월 뒤에 이제 2차 9월이 초에 이제 시험이 되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 2차까지 3개월 3개월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1, 2차를 같이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1년 안에 합격하기 힘들죠. 그러게요. 좀 시간이 촉박하네요. 네, 2차가 또 이제 뭐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써야 한다. 네. 겁나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합격 기준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60점 넘기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과락 40점. 과락 40 없이. 네, 똑같이. 그럼 이게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거의 좀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 1차는. 그래서 합격률은 70%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70% 이상? 응시자 대비. 네,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10% 대회예요. 2차가 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했다 할지라도 2차에서 이제 상당한 그 고배를 마시죠. 2차가 가장 힘들죠. 그러면 2차에 결국에는 이제 승부를 봐야 이게 되는 시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격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인생 제2모작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그다음에 여성 지금 그 합격률을 보면 25% 내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요.
여성도 대개 이제 남성 비중이 75% 내외인데 나이대는 50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40대, 30대도 있어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대개 보면 인생 이모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평생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농업을 사랑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자리죠. 네. 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프리랜서들도 활동들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혹시 공부 머리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그게 관건입니다. 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박물관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자기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보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퍼센트라든지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넣기 같은 거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관건이 어디서 걸리냐면 일단은 2차 1과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암기만 한다면 고득점이 나와. 근데 암기를 하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숫자가 비슷비슷해. 어떤 것은 매달 10일까지고 어떤 건 15일까지고 어떤 것은 31일까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월도 다르고 막 그래요. 공기가 같은 게.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제가 누굽니까? 손표 죽제비 아닙니까? 족집 기도를 제대로 암기하는 학습 비법 전달합니다. 비법은 그때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콱 찍어 주실 거죠? 그거 기억하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정말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시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공부머리 없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1년? 아무리 그래도. 공부머리 없는 정도를 더 미달한다면 조금 더 하시면 되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특히 우리 방법 프로그램을 따라온다면 충분히 1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이모작을 위해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미리 한번 취득해 보겠다라고 가정하면 직장인들은 요거 1년 안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강사진이 그 내용을 어떻게 묶어서 소화하기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냐가 관건이죠. 우리 시스템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한 3개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그 이론 정리, 제가 이제 도해표 같은 걸 만들어 드릴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기출 예상 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시험장에 보내드리고요. 2차 같은 것은 반복 학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체 틀을 잡는 기본 이론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심화 내용 같이 학습을 하는 심화 이론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차처럼 핵심 이론하고 체계도라든지 핵심 이론하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적응력을 키운 다음에 마지막 실전 대비 모의고사 실시를 하면서 시험장에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2월부터 5월까지는 1, 2차를 같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6월달에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2차 수업을 그냥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2차도 이제 12월에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2차 시험 대비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도라든지 어떤 핵심 이론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존에 출제했던 기출 문제가 새로운 문제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시켜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뭐 우리 방문가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고 한다면 합격률은 뭐 90% 이르지 않을까. 그럼 이게 주에 몇 번씩 수업을 하나요? 주에 이제 1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1회. 그래서 이제 3시간씩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과목.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농업 재해법령을 3시간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 거고요. 재배학은 그 한 과목을 가지고 3시간 배분을 할 겁니다. 전문적 지식이 훨씬 뛰어난 이영목 교수가 이제 농학과 관련된 그렇죠. 전문 지식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의 교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권으로? 네, 한 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사 수업을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12월 2일 토요일
네, 평택학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음. 종로학원에서 네, 이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음. 또 학생분들이랑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때 뵙도록 합니다. 네. 합격. 네.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